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려며 자란 40대 여성 유 씨. 이제 조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시고 유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형제 자매도 친척도 없어 외롭게 살던 유 씨는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아이 엄마와 친자매처럼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도 유 씨만큼이나 친척이 없었고 바람기 많은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유 씨에게 많이 의지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었는데요. 친구의 아이도 유 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친구 남편은 재혼을 한다며 아이 곁을 떠나 친구의 12살 아들은 혼자 남겨지게 됐는데요. 자신을 잘 따르는 친구 아들을 돌보게 된 유 씨는 이 아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입양을 알아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여성 유 씨가 친구 아들을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40대 미혼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례자는 40대 미혼 여성인데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자랐는데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덕분에 이게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잘 다니고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미용 기술을 익혀서 지금은 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전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혼자 살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냥 뭔가 독신주 여성인가 보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었고요. 또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남자친구 이제 결혼하면 맨 먼저 무슨 얘기 하나요? 이제 결혼해서 우리 애도 낳고 이렇게 살자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혼자 살게 됐고요.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고 직접 가게를 낸 다음부터는 네. 가게 운영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독신 상황입니다.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가족도 없고 이제 혈혈 단신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친척도 없고 또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동네에 그래도 좀 한 친구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평소에도 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여성이었더라면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살던 여성이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듯 했다가 더 큰 외로움이 밀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동네 문화센터에서 말씀하신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의 남편이 바람기가 많아서 이 여성이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친구 역시 타지에 살다가 이곳에 와서 친구가 없는 건 자신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외롭고 이 친구는 외롭고 남편 때문에 고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절친이 돼서 서로 이제 힘든 것들을 나누고 기쁜 것도 나누고 위로하고 뭐 생일도 챙겨주고 정말 친자매와 다름없이 아주 돈독한 사이로 지내게 네. 됩니다. 저렇게 이제 문화센터에 만나서 정을 나누는 친구를 만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잘 만나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40대인데 젊은 나이인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고요. 건강도 신경 쓰면서 막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온몸에 또 암이 전이가 돼서요. 채 2년을 살지 못한 채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한참 아팠을 때, 쇠약했을 때 이 사연자분한테 아이, 12살 난 자신의 아이를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있긴 한데 그 남편 아마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 죽으면 아마 재혼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 아마 그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요. 그래서 사연자는 그때 알았어, 내가 잘 돌볼게 라고 약속을 네. 합니다. 아이도 사랑하고요. 또 이 사연자한테 아이가 되게 잘 따르니까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친구에게 아들 잘 부탁한다. 내 아들은 꼭 네가 좀 잘 보살펴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남겼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돈 벌러 나간다고 하면서 이제 사망한 이제 그 친구의 남편이죠. 예. 남편이 돈 벌러 나간다고 하면서 이 아들을 자신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둘이 친자매처럼 지내다 보니까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했겠죠. 예. 오래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나면 아이 돌보지 않고 이 사람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이 남편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생전에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어요. 돈 벌러 간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을 이 친구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보나마나 이제 적당한 시기에 재혼할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건데요. 아이도 이제 그런 아버지를 모르겠습니까? 12살이면 다 알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도 아빠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두 번 다시 아빠라는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이 여성분이죠. 이 여성분한테 이제 아마 기대고 또 이 여성도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으로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여성분의 이제 궁금증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제 유언을 남겼는데 어떻게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망한 친구의 아들을 입양하고 싶은데 이제 입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요. 아이에겐 친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거부하면 입양이 힘들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먼저 사망한 친구의 아들 입양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입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게 있고요. 친양자 입양은 전 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단절이 되고 입양을 한 지금 어찌 보면 이 여성이 가능하다면 이 여성과의 친자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부모와는 완전히 법적으로 단절되는 건데 또 하나 입양은 일반 입양이라고 있어서 전 부모와도 친자 관계 인정되고 또 지금 이 양부모하고 양친자 관계 인정되는 이중적주의를 갖는데요. 당연히 A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버지하고는 단절이 되고 여기 예. 친양자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 여성 단독으로는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이라는 건 이 부모가 함께 한 3년을 살다가 그 이상 정도 돼서 가정이 꾸려지는 상황에서 아이를 입양을 해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예를 들어서 남편, 전 부인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친양자 신청을 하면 그 경우에는 이 1년이. 재혼을 해서 1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데 이 여성은 독신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친양자 입양은 안 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 입양만 가능한 이게 상황입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 예. 들어보니까 일단 독신 생활하는 그러니까 가정이 꾸려져야 된다는 거네요. 이제 부부가 형성이 될 때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는 거군요. 입양이 두 개인데 친양자 입양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죠. 입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근데 가정이 있어야지만 친양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2013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민법상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9대5로 합헌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친양자 입양을 독신한테 인정을 하면 사실혼에서 낳은 자식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다라고 한 건데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한 명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시 헌법재판을 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왜냐하면 9대5로 합헌이 된 거거든요. 5대4. 9대 5대4입니다. 예. 9명 중에. 그 9명 중에 5명. 그래서 한 명만 더 만약에 위헌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법이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로 따지면 위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5대4니까 위헌이지. 위헌 의견 그럼. 5, 합헌 의견 4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가 계속 변화하면 우리 간통죄 사라질 때랑 똑같습니다. 이게 점점점 변하다가 이게 위헌이 나온다면 이건 독신으로도 그 다음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되죠. 독신자가 안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일반 일반 입양은 입양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친아버지, 친아빠가 일반 입양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원래 13세 미만자면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친아버지한테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친아버지가 지금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 허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고 다만 이 자의 복리를 봅니다. 아이한테 그렇죠. 일로 가는 게 타당한지 가정법원에서 그걸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서 이게 맞다고 판단이 들면 입양이 허가가 될 거고 그게 아니다. 이 사람도 잘 키우기는 어렵다고 하면 입양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혹시 질문이 걱정되시는 게 이 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입양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가 제일 고민이실 텐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동의나 승낙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집 나가서 애 전혀 키우지 않고 부양도 전혀 안 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부양도 안 하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입양 반대입니다 하면 그건 애 복리를 너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빠가 현재하지 않고 어딘가에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나중에 나타나서 거부를 한다고 해서 가정법원에서는 이거 아빠가 거절했으니까 안 되겠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애가 어떻게 크는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뭐 지금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일반 입양이 혹시 이 남편이 지금 이 아빠가 거절하거나 거부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정법원에 일반 입양 신청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친구가 그렇게 이제 세상 몸이 아파서 떠났고 그 아들이 이제 걱정돼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아들을 이제 친양자로 사실은 입양을 하고 싶은데 독신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일반 입양 신청은 좀 절차적 과정을 밟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